안녕하세요. 건기업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요약 정리 26번부터 50번까지 보겠습니다. 흡수가 빠른 투약 방법 순서는 정맥 주사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은 IM, SC, 그 다음에 ID, PO입니다. 첫 번째 피내 주사는 상피 및 피부층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투베르클린이나 알레르기 검사를 할 때 많이 쓰여집니다. 그 주사를 45도, 90도 놓는 게 아니라 아주 얇게 30도 정도만 삽입을 하고 약물도 아마 1cc도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볼펜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 반응을 검사할 때 AST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정맥 주사는 혈액에 섞여 혈액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약물 투여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혈과 구강 섭취가 불가능할 때 영양분과 수분,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쓰여집니다. 주사 후에는 문지르게 되면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압박만 해주시면 됩니다. 결핵 치료약은 한 가지 약을 쓰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2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여 6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었을 때 약효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약물들은 부작용이 있는데요. 흔히 스트랩토 마이신이라고 불리는 SM은 청각장애를 보일 수 있고, 아이나는 말초신경염의 부작용, 에탄부톨, 그 다음 피라지나마이드가 있는데, 피라지나마이드도 이제 말초신경염의 부작용을 보일 수 있고, 에탄부톨은 시신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파핀이라고 해서 오렌지색 소변을 띠게 되는 약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 시 정확한 약, 환자, 용량, 경로,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9번 비타민의 종류와 특성,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에는 BC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1은 티아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각기병과 다발성 신경염, 그리고 피리독신은 빈혈 및 신경장애, 비타민 B12는 악성 빈혈, 비타민 C는 출혈이 잘 멎지 않는 계열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A가 결핍 시에는 야맹증, D는 구루병, 비타민 E는 빈혈 또는 동물에게서 불임증을 보이고,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의 형성을 하여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아직 간이 미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근육주사로 K를 투여해 줍니다. 한 번 더, 골다공증 환자의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은 비타민 D이고, 요즘 내과 병원 가니까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 또 나오는 영양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된다면 자외선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기질의 종류와 특성, 칼슘과 이는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이며, 나트륨은 체액의 등장성과 산을, 알칼리를 평형합니다. 그리고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고, 나트륨이 올라가게 되면 체액을 보유하기 때문에 부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또 너무 많게 되면 부정맥을 일으켜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철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 되어주고, 요오드는 티록신의 주성분입니다. 염분 제한과 관련된 질환으로는 부종, 당뇨병, 고혈압, 신장염이 있습니다. 염분이 있게 되면
체액이 우리 몸에 쌓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감이 커지고 혈량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을 때에는 염분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32번 기초 신진 대사율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아기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는 이 수치가 떨어지겠죠. 치경은 치과 진료 시 보이지 않는 곳을 거울로 간접적으로 보는 기구를 뜻하고, 탐침은 구강 내에 접근하기 힘든 부위를 감지할 수 있는 기구. 러버댐 방수법은 치아만 이렇게 노출되도록 하여서 타액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치아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치과 진료 시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석션을 옆에서 해드려야 되고, 간호조무사의 위치는 의사와 환자의 위치를 정해진 뒤에 선정을 하며 환자의 머리 쪽에 앉아 치과 시술 시 조명이 환자의 눈에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구 교환 시에는 기구의 사용 부위가 구강내를 향하도록 전달합니다. 네, 치경과 여기 탐침입니다. 그리고 러버댐은 치유가 딱 필요한 치아만 노출을 시켜 진료의 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치아의 명칭: 앞니, 송곳니, 어금니, 치수, 상아질. 그 전 시간에 이제 범랑질도 보고 이제 치근인대도 잠깐 보았는데요. 여기 겉에 제일 딱딱한 부위를 범랑질, 상아질, 치수, 그리고 아래쪽으로 신경도 지나가고, 그리고 앞니, 송곳니, 여기 소구치, 대구치까지 있습니다. 뇌출혈 증상으로는 빠르고 약한 맥박, 갈증, 청색증, 불안, 혈압 저하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듯하게 눕히고 혹시 모를 수술을 대비해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거나 토할 경우 기도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35번 코피가 났을 때의 간호로는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숙여야 하고, 코를 느슨하게 풀지 세게 풀진 않습니다. 그리고 냉찜질을 해주어 혈관 수축을 도와주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기, 신생아물, 좌욕, 침상, 목욕, 도움물 주머니에 쓰여지는 온도인데요. 일단 체온보다 살짝 높은데 도움물 주머니가 제일 뜨겁고 신생아 목욕물이 이 중에서 제일 낮다는 아니지만 일단 물 중에서는 낮네요. 굴곡은 관절의 각을 작게 하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팔을 굽힌다. 그리고 신전은 관절의 각을 크게 하는 운동으로 팔을 폈을 때를 뜻합니다. 혈액은 백혈구가 적혈구, 혈소판, 혈액응고 관련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혈구는 식균과 면역장을 하는데 그 속에는 과립백혈구는 이제 핵이 있다는 뜻으로 호중구, 호산성? 그쵸. 저는 이걸 막 호중구, 호상구, 호연기구 이렇게 하는데 성도 이렇게 되나봐요. 그리고 이제 면역자궁에 이제 림프구, 단핵구까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단백질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영양분을 옮기는 역할을 하며, 혈소판은 혈액응고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물질로는 피브리노겐, 비타K, 칼슘, 프로트롬빈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 혈관 수축과 혈소판에 의해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간에서 비타 K와 함께 프로트롬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칼슘과 응고인자가 함께 관여를 하게 되면 트롬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섬유소원들은 섬유소인 피브린으로 변하기 위해선 트롬빈과 한 번 더 응고인자와 칼슘에 의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섬유소들이 모이고 단단해져 지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피브린 5개는 섬유소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상처가 먹기 위해서는 혈소판 뿐만 아니라 응고와 관련된 물질들, 섬유소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기능은 영양물질을 이동시키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호르몬도 운반시키고 체액의 pH를 조절하며 출혈 방지, 체온 유지 등등이 있습니다. 40번.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3배 더 두꺼운 이유는 좌심실이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네. 어이구, 이거 이제 좌심실인데요. 우리가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만 사실 심장은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심실에 의해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41번. 조직층의 피부의 바깥에서 안쪽의 순서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없으시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스타일이어서 물론 이렇게 글로만 설명드렸을 때 이해가 착착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사진을 봐야 이게 뭐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분이 계실까봐 자꾸 이렇게 네이버 이미지를 띄우게 되는데 여기 보면 표피가 제일 겉면에 있고 진피, 피하 조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42번. 비뇨기계 하향 순서 돼 있는데 네, 또 그림 보러 갈게요. 우리가 비뇨기계 하향 순서는 신장에서 요관을 통해 방광, 요도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의 가장 작은 단위는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하며 신장의 기능은 소변 형성, 레닛, 노폐물 제거, 수분과 전해질 조절,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남성 생식기계는 고환과 부관이 있습니다. 고환에서는 정자 생성과 테스토스테론을 내뿜고 부관은 정자를 성숙시켜줍니다. 그리고 정관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죠. 여성 생식기계는 난소, 난관, 자궁, 그리고 난소에서는 난자를 생성하며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하게 되면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가 되고 외 생식기와 내 생식기는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된 난자는 인체의 구성세포 중에 가장 크며 난자의 수명은 24시간밖에 되지 않아 배란일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만의 내정일 계산법은 네겔라 법칙이라고 해서 최종 월경일 첫날에 플러스 9, 플러스 7. 예를 들어서 3월 1일이 최종 월경일 첫날이었다면 여기에서 9 더하기 7을 했을 때 12월 8일이 분만 예정일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6월 8일이라면 플러스 9를 하게 되었을 때 15가 되니까 12를 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이너스 3을
접목시키게 되면 3월 15일이 예정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9월 7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월에 -3까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골격의 분류로는 골격근은 움직이는 수위근, 그리고 가로로 된 횡문근이 있으며 평활근은 내장근이라고 해서 우리 내장 장기에 있는 근육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수의근, 그리고 심근은 횡문근에 우리가 또 심장이 뛰는 건 어떻게 조절할 수 없으니까 불수의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이 표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져 있고,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골격근은 가로문이 이렇게 띄고 있고, 여기 내장근은 민무늬처럼,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죠. 46번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횡격막과 늑간근이 있습니다. 우리 폐 아래쪽 여기 복부 쪽 장기와 이렇게 구별시켜주는 횡격막, 그리고 늑골 사이사이에 있는 늑간근이 호흡을 도와줍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들숨 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숨을 내쉴 때는 횡격막이 위로 올라갑니다. 임종 시 가장 마지막에 소실되는 것은 청각입니다. 골격 계통의 뼈 구조는 골막과 골조직, 골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개골 중에 유일하게 움직인 거 하악골, 그 다음에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천추, 미골. 여기 보면 골막, 골조직, 안에 혈액을 생성하는 골수까지 있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척추가 살짝 이렇게 굽어져 있는 이유는, 이게 똑바르게 되면 우리가 걸을 때, 움직일 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굴곡되어져 있습니다. 소화계통, 구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화관의 첫 부분이며 저작과 말하기, 그 다음에 미각을 느끼는 역할을 하고, 타액선이 나오는데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은 이제 여기에서 침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침에는 전분을 소화시키는 프티알린이 나오고, 그리고 인두를 지나 식도, 위에 오게 되었을 때 위액에 의해서 염산과 펩신에 의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각각의 문을 분문, 유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일 첫 부분은 분, 끝부분은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분유, 우리 애기들 먹는 분유를 생각해 주시면 외우기 제일 쉽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분, 마지막에 소장으로 가는 쪽은 유문입니다. 그리고 소장, 여기 보면 십공회, 어떤 단체 이름인데 십공회인 거죠. 그래서 십이지장, 공장, 회장을 지나 대장까지 오게 됩니다.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 항문인데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횡격막 우측 아래쪽에 있으며 담즙 생산, 영양의 저장과 대사, 해독작용 등등을 하고, 간 아래쪽에는 담낭이 있는데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했다가 뿜습니다. 그리고 췌장에서는 내분비, 외분비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두를 통해
여기 분문을 통과해서 위로 들어오고 유문으로 나간 다음 이제 10공회를 통해 여기 지금 소장이 다 안 그려져 있는데 여기 소장이네요. 이렇게 10공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맹장을 통해 대장이 시작됩니다. 상행결장, 해행결장, 하행결장, 그리고 S자 결장을 지나 직장 항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간에서 담즙을 생산하게 되면 담낭에 저장되었다 담관을 통해 나오게 되고 여기 12지장 쪽에 췌장이 있는데요. 췌장에서는 혈당 조절도 하고 여러가지 소화 효소를 내보냅니다. 신경계통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신경원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 말초신경은 12가지의 뇌신경, 척수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에 의해 움직이는데 여기서 뇌신경에 보시면 1,6번부터 12번까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보면 이걸 그림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후신경, 사람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코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시신경입니다. 눈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3번 동안신경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3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 활차신경, 4번 신경은 안구의 안쪽 아랫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3차 신경은 5번 뇌신경인데요. 이게 3차라고 해서 여기 안 적혀있나요? 네, 3차라고 해서 이게 3이라는 뜻이긴 한데 5번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 전체를 상악, 중간, 하악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감막 반사라든지 턱 근육을 움직이는데 쓰여집니다. 그 다음 6번 외전신경은 눈 외측, 그리고 7번은 안면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을 크게 그려주고 그리고 안면신경은 혀의 전방 부분의 미각을 조금 담당합니다. 그래서 혀 앞쪽에 3분의 2가 또 7번 신경인데 일단은 요것만 좀 크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신경은 청신경으로 이렇게 귀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혓바닥에 보면 9번 신경, 그리고 위주신경, 그 다음에 부신경은 어깨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골점을 그려주면 완성인데 아이고 이건 뭐 개판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도 보고 따라 그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자기한테 외우기 쉬운 걸로 이렇게 따라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잘 그리셨는지. 그리고 뇌는 대뇌, 간뇌, 소뇌, 연수 중 대뇌는 지각과 시각, 인체 행동 조절, 감정 부분을 담당하고 간뇌는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추, 소뇌는 몸의 평형을 유지하며 연수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뇌, 그 다음에 중뇌, 소뇌, 간뇌, 그리고 여기 호르몬을 뽑아내는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 그리고 연수,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50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